반갑습니다. 아동생활지도 교과목을 맡게 된 김근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더 반갑고요. 여러분,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드린 만큼 저랑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의사소통 하시면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유아교육과에 있는 김근혜입니다. 여러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동생활지도 과목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이고요. 여러분께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오프라인 수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교과목입니다. 네, 본 수업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모의 수업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면 수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께서 조별 과제를 하시고 그와 관련한 모의 수업을 시연을 하고 또 계획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반갑게 인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개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학년이고 또 떤 마음가짐으로 수강 신청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은 많은 학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네,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네, 궁금한데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저랑 또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어떤 수업인지 수업 계획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이실까요? 네, 수업 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2학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2학기가 되었습니다. 1학기를 시작할 때,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보내지? 다가오는 학기는 여러 과목인데, 다 수강하면서 어떻게 지내지? 걱정을 하셨는데, 1학기를 벌써 다 끝내시고, 물론 성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성적을 잘 받았건, 못 받았건,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벌써 2학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네, 네, 네. 혹시 옆에 친구가 있다면 친구도 칭찬을 우리 같이 잘 해오고 있다. 이쪽도 네, 잘하고 있다. 혹시 친구가 안 계시고 지인이 계시면 서로 잘 살고 있다라는 안부에 짝짝꿍을 한번 하시죠. 네, 교과목명은 아동생활지도입니다. 네, 볼까요? 글자를. 네, 저의 이름은 담당 교수는 김근혜이고요. 수강 대상은 3학년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학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3학점이고요. 그래서 3시간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3개의 교과목 수업을, 세 개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동생활 지도라는 한 교과목이고요. 3학점이기 때문에 3학점은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수업입니다. 저는 25분 동영상의 클래스룸 기반 수업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퀴즈를 꼭 푸셔서 50분이 한 타임에 해당이 되니까 25분 동영상 수업을 들으셨으면 나머지 25분은 그에 해당하는 제가 과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퀴즈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화요일 1, 2교시, 목요일 5교시에 배치되어 있지만, 동영상 수업이니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금강관 201호이고요. 사전에 저와 연락을 해서 상담 가능한 시간 약속을 먼저 정하신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구실 전화번호와 제 핸드폰 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 꼭 저장하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저장을 하셔서 여러분 필요하실 때 연락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교과목 설명. 본 교과에서는 본 교과의 교과목명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아동생활 지도입니다. 본 교과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속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행동 발달, 문제 행동의 원인 분석, 그리고 적절한 지도 전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유아교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본 교과를 통해 예비 유아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생활 지도의 실제적 적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학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자,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의 해당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운영 역량이라고 하는 대학의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팀별 문제중심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렇게 팀을 정해서 문제중심 교수법을 적용을 하니까요. 팀으로 어떤 문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과 또 이 교과에서 제공이 되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분석을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행동 지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이 교과의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은 협업 실천 역량이라고 하는 대학의 핵심 역량, 그리고 유아교사 의사소통 협력 역량이라고 하는 전공 역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은 원격 수업이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함께하는 수업의 형태입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 운영 방법으로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현장 연계 방법으로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학습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원격 수업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동영상 수업과 대면 학습은 여러분 모의 수업 시연하고 발표할 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제출 기일 이후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기일을 꼭 지켜주시고요. 다루기 힘든 유아의 행동 지도를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시연하는 발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아래 형식을 따르고요. 그리고 동료 평가와 교수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팀 성찰지 작성과 제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가 초청은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영유아 생활지도 실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진로 분야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고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교재, 네, 입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형 지필 시험과 발표 면접법이 있는데요. 자, 성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20%, 결석 1회 시에 1점이 감점이 되고요. 지각을 3번 하게 되시면 결석 1회 처리됩니다. 그리고 출석이 수업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F 실격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와 발표,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고, 이게 총 통틀어서 100점으로 환산이, 합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출석 만점 20점, 과제 만점 30점, 발표 만점 30점, 그리고 기말고사 20점. 그래서 요 세 부분이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어, 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모두 다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수업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차별을 잘 따르셔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시고 과제 제출일과 이런 거 잘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가 루브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행동과 상황에서 어떠한 지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계획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수업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행동과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유아 행동 평가서를 제출하고 모든 과제는 파일 제출과 출력본 모두 제출하고요. 그리고 기일 이후의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일자에 맞추어 과제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되었는지, 과제 목표에 맞게 내용이 체계적인지,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발표자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지,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잘 하는가 등에 대한 점수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네,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저만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을 보는 모든 수강생이 함께 네,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에서 이렇게 시험과 발표와 점수가 부여되겠지요. 장애 학생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녹음이 허가되고 다음과 같고요. 음, 네, 과제 지원도 제출 기한 연장, 그리고 평가 지원은 시험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출석, 강의, 과제 및 평가에 관한 교수학습 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교수, 학과장 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되며 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교과목 학습 목표에도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아동생활지도 교과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융합사고, 문제 해결, 자기관리, 도전 성취, 대인관계, 협업 실천 역량 중에서 문제 해결 역량, 협업 실천 역량과 관련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 역량, 분석력, 의사결정 중에서 문제 해결 역량의 분석력이라고 하는
하위 역량과 관련성이 있고 협업 실천 역량이라는 핵심 역량 중에서 협동 능력이라고 하는 하위 역량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협동 능력이라고 하니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문제 중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별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릴 테니까 꼭 저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 조별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 역량, 전공 역량 중에서는 유아교육과정 운영 역량,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다양하게 실행하며 유연한 사고를 하는 역량이고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교육과정 계획 및 실제 활용 역량인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아교사 의사소통 협력 역량, 전공 역량 중에서 이 역량의 정의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팀 내 협력 및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비 유아교사와 유아교사로서 동료, 상급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협업 역량인 공동체 역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함께 함양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현장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운영의 현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 문제 행동의 실제와 관련한 현장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래소양 요소 반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는 선생님들이 되실 분들이라서 선생님들이 만나는 유아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아주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여러분이 교육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실 때도 유아들을 위한 수업을 구성을 하실 때 미래 소양과 또 이러한 역량을 반영한 수업을 계획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미래 소양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네, 본 교과목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연도 수업에 대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15주 동안 꼭 있으셔야 되고요. 시험과 과제는 빠짐없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차별 일정 및 계획에 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1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업의 방향과 교수법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수업 진행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거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SNS나 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거나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 연구실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 사전 피드백을 통해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어려움을 제가 지원을 하겠고요. 평가. 과제 및 기말 시험은
상대평가로 실시합니다. 네, 여러분 상대평가라서 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 하는 경우가 유아교육과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교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실시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 학과는 무시험 검정, 무시험. 그러니까 임용을 치지 않고 국가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성적을 부여하고 또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만들었는가를 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이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평가는 평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들이 많이 함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얘기할 때마다 또 시험이나 성적 점수 얘기할 때마다 저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 점수를 또 부여를 해야 되는 게 저의 또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서요. 루브릭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는 여러분과 함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상의해야 되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감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 시험은 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면 수업은 여러분 아마 학과에서 공지 받으셨을 겁니다. 날짜를. 그 날짜에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은 듣는 이에게 정보, 기획,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교수자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저학년이 아니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사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유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학부모를 대하고 또 전 원아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수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중요한 게 스피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하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발표이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의 교사학습 방법을 적용한 네, 수업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차별 일정을 한번 볼까요? 주차별 일정, 오늘은 1주차에 해당이 되지요. 1주차는 수업 오리엔테이션과 교과 소개입니다. 아동생활지도 교과에 대한 안내, 그리고 평가 방법 및 과제 안내 제가 드렸고요. 수업 시의 유의사항도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시부터는 유아생활지도의 개념과 그 이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10분 동안은 여러분 수업 계획서 저장하시고요. 제 전화번호도 저장하시고요.
2차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